엄마, 또 잔소리야?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깨를 움츠린 채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는 어머니. 손끝이 살짝 떨리고 눈동자가 허공을 맴돕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국을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이 장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에게, 자녀에게,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 의문이 가슴 한켠에 쌓여만 갑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립턴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 관계의 온도를 가장 차갑게 식히는 건 착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착한 사람이 나이 들수록 외롭고 불행해지는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 그리고 단 한마디 말로 그 태도를 바꾸는 비밀한 대화법. 이 세 가지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 관계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함이 경계 없는 희생이 될 때. 한겨울 아침, 윤정 씨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숨결은 흰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온 건 이젠 도시락 필요 없어.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게. 라는 말이었죠. 그때 윤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면 됐지. 하지만 그날 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 장면이 바로 착한 사람의 함정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기 희생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소외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타인에게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늘 그래왔던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불행의 시작입니다. 착함은 아름답지만 자기 존중이 빠진 착함은 결국 침묵의 종속으로 바뀝니다. 이 두 번째 이유, 말하지 않는 선의가 오해를 낳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침묵적 기대 silent expectation라 부릅니다. 즉, 착한 사람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라는 착각 속에 살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감정 공감을 언어로 듣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 뇌에서는 관심 없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간관계 실험에서 감정을 숨기고 배려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인상으로 평가받았다. 는 결과가 나왔죠. 즉,
착한 사람이 오히려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하고 참아왔어도 그 침묵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 없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의견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침묵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자기 감정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기 때문. 한 번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며 넘긴 일.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내 안에서 하찮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복사한 결과다. 즉,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속상한데 말하면 괜히 싸움 날까봐 꾹 참아요. 그 말을 들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 오셨나요? 착한 마음도 좋지만 그 착함 안에 내 마음의 자리가 있어야 진짜 따뜻함이 됩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 태도를 바꾸는 한마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관계의 위계는 말 한마디로 재정립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랑은 원치 않아.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힘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단호함, 여전히 자녀를 사랑한다는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존엄함.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재조정입니다. 이 말이 오가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지배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적 관계로 구조가 바뀝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분야에서 이 문장을 적용한 후 자녀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불행했던 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착함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착하게 살되 스스로에게도 착하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회차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화법 3단계로 이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존중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 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주변에 한두 명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는 사실 수많은 하지 못한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엌 창가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쥔 정순 씨는 따뜻한 차 김에 손가락을 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야
싸움이 안 나지 또 나만 속상하면 되지 뭐. 그녀는 늘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조용한 불행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늘 괜찮잖아. 자녀는 엄마는 아무 생각 없어 보여.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정순 씨의 가슴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일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란 착한 착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침묵적 기대 silent expectation라고 부릅니다. 나는 말 안 해도 가족이 내 마음을 알겠지. 내가 화내면 상처받을 테니 그냥 참자. 하지만 이 생각은 인간 뇌의 구조를 완전히 오해한 믿음입니다. 하버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감정만 87% 이상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비언어적 신호 표정, 행동 등은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침묵해도 상대는 그것을 관심 없음이나 냉담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 오히려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던 날, 자녀가 툭 내뱉습니다. 엄마, 요즘 무표정이야. 나한테 화났어? 사실은 반대죠. 당신은 화가 아니라 지침이었고 포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니 감정의 진짜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이점 침묵은 상대의 착각을 키운다. 캐나다 맥길드의 대인관계 연구팀은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짓는 사람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사람 두 그룹을 보여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침묵하는 사람에게 거리감이 느껴진다. 심지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착한 침묵은 오히려 차가운 벽으로 인식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말없이 참으며 아이를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내 일에 관심이 없구나.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별말 안 하시네. 결국 침묵은 사랑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됩니다. 3점.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한 말. 정순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녀는 늘 남편에게 맞춰왔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피곤했지? 라며 웃었고, 자녀가 제멋대로 굴어도 지금은 사춘기니까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말 속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배려였죠. 그날 밤, 남편이 TV 소리를 크게 틀자 그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낮췄습니다.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로 하지. 왜 표정으로 말해? 그 한마디에 정순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래. 난 말하지 않았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의는 오히려 오해를 낳는다는 것. 4점.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의 온도가 식는다. 뇌과학자 이사 펠드먼 바렛은
감정은 전달되어야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은 내가 그것을 실제 관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해 고마워 같은 짧은 언어적 신호가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연이 됩니다. 그렇기에 말하지 않는 착함은 얼음처럼 천천히 관계를 식혀버리는 냉기와 같습니다. 5점 말하는 법을 잃은 세대, 듣는 법을 잃은 세대. 나이 들어서 불행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착한 사람이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청자의 역할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늘 들어주기만 하고, 그래, 내 말이 맞지 하며 자신을 지우죠. 하지만 대화는 맞장구가 아니라 교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청취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줄리 고트먼 박사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불균형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한쪽이 너무 많이 듣거나 너무 많이 참으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침묵하는 착한 사람은 관계의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6점. 착한 침묵을 깨는 관계 언어법 3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는 선의를 지키면서도 상대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감정 표현의 경계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3가지 단계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 감정의 이름을 먼저 말하라.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속상했어.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속상한 마음이야.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뇌는 비난 대신 공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보다 느낌을 말하라. 너는 나를 무시해. 보다. 내 말이 나를 좀 작게 느끼게 했어. 이렇게 바꾸면 상대는 방어 대신 이해의 문을 엽니다. 3. 짧게 그리고 자주 표현하라. 감정은 쌓아두면 폭발합니다. 한꺼번에 터뜨리는 감정은 설득이 아니라 공포를 줍니다.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내 말이 조금 서운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법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가족 심리센터에서 50세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이 대화법을 2주간 실습한 결과 상대의 공감도와 애정 표현 빈도가 평균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7점. 침묵의 해석을 바꿔라.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미해결의 언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때로는 관계 포기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착한 침묵은 상처를 낳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때로는 용기 내어 말해야 합니다. 정순 씨는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저녁 식탁 위에 차 한 잔을 놓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짧고 조용하게. 하지만 그 한마디들이 모여 가족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이 다르네.
자녀는 엄마, 이제야 진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화가 아니라 존재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침묵이 오해를 낳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말하지 않는 선의는 관계를 잃게 만들고, 진심을 말하는 용기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 거실 창가에 앉아 있던 한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머리카락을 살짝 스친다.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애들은 나를 무시하는 걸까? 사실 부모가 착하고 참기만 하는 성향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인격체가 아닌 기능으로 인식하기 쉽다. 부모의 과도한 착함과 감정 억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참음과 양보로 관계를 유지하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뭐든 들어주니까 굳이 존중할 필요 없지라고 판단하게 된다. 한 가족 상담 사례를 보자. 60대 어머니는 손주 돌보기, 식사 준비, 집안일을 아무렇지 않게 모두 맡았다.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한마디 없었고, 부탁이 있을 때마다 흔쾌히 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바쁘다고.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 한쪽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착함이 오히려 존중을 잃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침묵이 무심함으로 오해되는 뇌과.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부모의 감정 표현이 부족하면 자녀의 거울 뉴런 미러 뉴런 반응이 둔화된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뇌 영역이다. 즉,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무심하게 행동하게 된다. 그 결과 존중 없는 말투, 무례한 행동, 심지어는 무시가 습관처럼 나타난다. 사랑과 존중의 경계가 모호할 때 서울대 가족심리연구소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기준은 부모가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가였다. 즉, 아무리 사랑과 희생이 커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를 당연하게 여긴다. 한 65세 어머니의 경험이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집안일과 손주 돌봄을 요구했다. 처음엔 거절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단호히 말했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해. 그날 이후 자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퉁명스럽던 말투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부모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존중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심리적 메커니즘 요약. 부모가 지나치게 참거나 착하면 자녀는 부모 기능으로 인식.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의 공감 능력이 둔화. 경계가 불분명하면 존중보다는 당연함이 습관화. 즉,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심리적 이유는 부모의 착함과 침묵, 그리고 경계 부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다. 핵심 인사이트.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작은 일에도 존중받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단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내가 존중해 주길 바라. 나도 느끼는 사람이거든.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관계를 되살린다. 늦은 오후. 부엌 한켠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물살 아래서 유리컵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손끝으로 간신히 잡았다. 그녀의 귀엔 강 안에서 들려오는 자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꽂혔다. 엄마, 그 얘기 또 해? 그만 좀 해요. 그 짧은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돗물 소리만 길게 들려오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눈앞이 희미하게 번지고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손끝엔 미지근한 물기와 함께 오래된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부모가 침묵할수록 자녀의 공감, 뇌는 멈춘다. 하버드대 뇌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에서 감정 표현이 결여될수록 자녀의 거울 뉴런 반응이 약화된다. 즉, 부모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공감하는 기능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가의 뇌과학적 이유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표정과 말투로 세상을 배운다. 그런데 부모가 늘 참기만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의 뇌는 이 관계에서는 감정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학습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지 않는다. 심지어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라고 착각한다. 그 결과 존중은 사라지고 부모는 점점 투명한 존재로 바뀌어간다.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해야 한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심을 전달하려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라. 즉,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에 닿으려면 이성적인 훈계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메시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너 요즘 왜 그렇게 말버릇이 없어? 라는 말은 자녀에게 공격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르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엄마는 마음이 좀 아팠어.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내 감정을 전달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I 메시지, I 메시지, 즉, 나 중심의 표현법이라고 부른다. 스탠퍼드대 감정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부모의 말을 들은 자녀는 평균 3초 안에 얼굴 표정과 음성 톤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뇌의 감정 조절 부위인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어텍스 이 즉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엄마는 괜찮아라는 거짓말이 만든 거리감. 많은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면 됐지. 그냥 너 행복하면 돼.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존재를 배경화시킨다. 즉, 부모의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자녀의 존중도 함께 희미해진다. 한 상담 사례에서 70대 어머니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제 애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녀의 말에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한 번만이라도 괜찮지 않다고 말해보셨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용기를 냈다. 자녀가 짜증을 낼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지금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서운해. 순간 자녀는 멈칫했다. 표정이 바뀌었고 시선을 피하던 눈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이후 자녀의 말투가 달라졌다. 엄마, 미안해요. 나 요즘 예민했나 봐.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났다가 아닌 나는 서운했다라고 말하라. 심리학적으로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공격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뉴욕대 감정언어연구소는 화가 났다보다 서운하다 하다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공감 반응이 2.3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대신 그 말 들으니까 엄마는 좀 서운했어. 이 한마디가 자녀의 뇌를 공격 공감으로 전환시킨다. 부모의 말투가 부드러워질수록 자녀의 태도는 따뜻해진다. 단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이 대화법의 핵심은 간단하다.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말해야 할 순간이다. 그냥 넘어가면 무시가 습관이 된다. 그때 이렇게만 말해보라. 엄마는 내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받는 기분이거든.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지만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자녀에게 죄책감이 아닌 인식의 전환을 준다. 아, 엄마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심리적 언어의 온도가 바뀌면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은 부모라면 착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결코 냉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품위 있게 표현하라는 뜻이다. 화 대신 진심을, 침묵 대신 감정을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온기를 되살린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표현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존중도 사라진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착하다는 건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줄 아는 거였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침묵 대신 진짜 마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단 한마디 말로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비밀한 대화법입니다. 즉,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짧은 전환이 가장 단단한 부모 존중의 씨앗이 됩니다.